네, 예고드린 대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예, 당 윤리위원 7명 선임했습니다. 이게 네.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맞습니까? 일단 윤리위라는 것은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필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당의 여러 해묵은 징계라던가 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되는 분들을 적절하게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예.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예. 당연히 있어야 될 윤리위가 생긴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다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징계권은 이미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절차대로라면 당연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예, 겨냥하진 않았어도 제가 그럼 다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겨냥한 것은 아니라도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됩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족들이 댓글 달았다는 걸 시인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IP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나이 많은 장인 장모나 미국에 있는 딸이 댓글 달았을 가능성은 0%잖아요, 앵커니. 예. 사실 그건 특정인 가족 중 누군가나 또는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고 또 당대표 시절에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라면 제가 당직자로서 징계 수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중징계라면 최후에 어떤 제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언급하는 건 적절지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을 중징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의 기강이 서지 않고 저희 당이 민주당 상대로 도덕적 우위를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발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작 감사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예. 사실은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겸허하게 뭐 본인과 가족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길 바라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 네. 장동혁 대표도 이 며칠 전 기자회견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사과해야 공간이 좀 열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이런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이 드러났는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고 오늘은 또 이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한 다음 친한계가 일제히 윤리위원들을 인신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태도라면 사과와 반성이 결여됐고 적반하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윤리위가 가중처벌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거 앞두고요. 어떤 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 방향이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요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 씨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잖아요, 앵커님. 예. 그건 어떤 개파나 정치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예.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예.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대표적 네, 보수 봤습니다. 일간지인데. 네. 장동혁 대표와 측근들 여기에 뭐 장해찬 부원장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당화. 반발 입장문을 냈어요. 예. 네. 사당화 네. 비정상적 이렇게 강도 높게 네.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조선일보가 예.
네, 조선일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할 때 얼마나 막장 공천을 냈고 사당화를 냈고 당정 갈등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했다면 예. 저희가 비상계엄이나 탄핵이라는 불운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네. 물론 조선일보의 애정어린 비판을 저는 겸허하게 듣습니다만 최근 보수 진영에서 조선일보가 왜 영향력이 없는지를 좀 드러내는 사설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읽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보수 언론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보수 언론에서는 당 지도부와 민심 사이의 인식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 합니다. 예. 저희가 그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은 건 과거와의 절연이나 예.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과 예. 한동훈 전 대표 일가족의 분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나름의 뼈를 깎는 각오로 예. 통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과거와 절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저도 시사저널 인터뷰 등에서 밝혔지만 예.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을 해서 저희 지지층이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런 과감한 어떤 그 메시지도 장동혁 대표에게서 나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중도층으로 나아가는 것과 너무 명확한 여론 조작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게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책임을 묻고 또 중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같이 하는 게 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해명 중에 무엇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해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일단 가족이 했다는 건 인정했는데 예. 그건 그럼 미국에 있는 딸이 그 시간에 한국 IP로 글을 썼다는 건가요? 예. 이게 단순히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나 정치인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80세 넘은 장인 장모나 미국에 있는 딸이 이걸 썼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건데 누가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 조작했는지를 밝히고 사죄를 해야죠. 예. 그게 빠져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 질문을 하면 예. 친한 게 그 누구도 대답을 못 합니다. 예. 대체 누가 가족 명의를 도용했는지 그것부터 밝히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네. 동명이인의 글, 그러니까 어떤 동명이인의 어떤 글을 가지고 자신이 쓴 것처럼 왜곡해서 발표했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당무감사위가 예. 아니라 정확한 예. 내용은 모르지만 그건 예. 지역적인 반박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족의 여론 조작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밝힐 것이냐.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 왜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하고 진은정과 한동훈 명의의 글 수백 건을 삭제했느냐.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아무 관련이 없으면 그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전부 다 물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장동혁 대표가요. 과거와의 절연, 통합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 가는 건 기대하고 분명합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예. 과거와의 절연이나 통합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별개의 것으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기는 보시기에.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기 전에 당직자가 앞서가는 건 적절치 않죠. 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당을 움직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은 언제쯤 기대하고 있습니까? 뭐 이번 주에도 아마 이 기자분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예. 제가 정확한 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당 개혁이나 쇄신을 위한 입장을 발표할 때 그런 메시지들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직자로서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쇄신의 목소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여태 어떤 행동 관성으로 통합이나 절연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쪽으로 가면 반대하실 겁니까? 혹시 그 행위에 가정은 예. 좀 무의미하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년 넘게 이 당의 내분 사태를 키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가 필요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00만 당원들의 첫 번째 요구라고 보고요. 예. 네, 그 요구가 충족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또 지선 승리를 위해서 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또 양해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다 과감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둘 다 뜨뜻미지근한 것보다는 둘 다 과감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당원들이요. 여태껏 어떤 이른바 어떤 윤 어게인 세력을 포함한 당원들이 만약 네. 분명한 절연을 한다면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명한 절연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지나간 정권이고 지금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분에게 막 부관 참시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게 절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을 승리해야 될 지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를 밟고 가라는 메시지를 옥중에서 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잘잘못은 뒤로 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할 당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연이라 그러면 근데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처절한 반성 뭐 이런 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네.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서 대표께서 이야기할 부분에 뭔가 테두리를 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저는 뭐 당직자이자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꾸준하게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도읍 정책위원장 사퇴한 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일단 김도읍 의원께서는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이기도 하고요. 예. 또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사실 사퇴를 하셨지만 최고위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표와의 갈등설을 부각하기보다는 부산시장 출마도 뭐 아직 결정은 안 하셨지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예. 만약 결정하시게 되면은 공정성을 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예. 굳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최고위에 참석해서 훈훈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예. 저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 올해죠 이제 몇 달 후에 지방선거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서울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신년에 경향신문이 갤럽에 의뢰해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거냐는 설문에 야당 지지가 44%, 여당 지지가 33%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일단 지지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10% 넘게 서울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사실 많은 언론이 좋아하는 경향신문 갤럽 조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똘똘 뭉쳐서 극복을 잘 해나간다면 충분히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대표 선수는 누가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저는 뭐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 네.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서울이든 부산이든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야당은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선 흥행밖에 없거든요. 예. 여당은 뭐 정부를 가지고 있으니 뭐 예산도 하고 뭐 정책도 하는데 야당은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정책 경선 경쟁을 흥행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 숙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장해찬 부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경향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한 조사로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요. 오세훈 시장 이겨보고 싶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후보들이 도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김도읍 의원도 유력하지만 박수영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도 경선에 뛰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장도 우리가 다양한 후보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해야 국민들이 야당의 경선, 야당의 후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경선 흥행 측면에서는 뭐 누가 됐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아무리 다른 좋은 이유가 있더라도 그 막내 직원이나 인턴한테 큰 소리치고 욕하고 막말하는 분을 장관으로는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수 인사를 차라리 데려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존중, 갑질 안 하는 분으로 좀 장관을 채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그쪽 진영이 있을 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진영 떠나서 좀 일해본다니까 지금 와서 들춰낸다. 뭐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해운 지명자를 장관시킬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검증까지는 못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게 언제든 잘못이라면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님. 5선 할 동안 그쪽에서는 왜 검증 안 하고 그런 분을 계속 뭐 다시 공천했느냐 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5선은 아니고 3선이고요. 3선 할 동안.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나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도 직원들에 대한 막말이나 갑질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겠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운 전 어떤 거 의원. 말씀하십니까? 기능적으로. 이해운 전 의원이요? 예.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아무리 훌륭한 경제 전문가라도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게 사람이 먼저다 예. 아닐까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기능적으로 좀 여쭤보는 게 훌륭한 경제 전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시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처라는 중요한 기구를 맡기에 예. 이해운 전 의원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경제정책 소신이 많이 다른데 예.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심성 현금 복지 발언에 태클을 걸 수 있을까? 그만한 기계가 있는 분이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죠. 예. 앞으로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보수 인사들의 영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건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한 분 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화양 연하였다고 했던 한동훈 씨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분 데려가면 제가 뭐 적극 찬성하겠는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분들은 자기 소신과 철학을 지켜서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아 있고 안 남아 있고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어떤 방향성은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보시기에. 근데 사실 과거 예.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연정을 하면서 부지사를 민주당 사람을 썼거든요. 예. 그때는 민주당과의 물밑 협의가 있었어요. 예. 이게 진짜 협치가 되려면 예. 장동혁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나름의 조율과 협치가 있어야만 이게 의미 있는 카드이지 그냥 한두 사람만 빼가는 것은 예. 오히려 협치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이게 의논을 하면 싫다 그럴까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제의를 하면 예. 당대표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죠. 지금처럼 야당을 무시하는 분위기에서는 예. 그냥 자리에 눈먼 사람들 빼가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폄하하더라도요. 만약 네. 정상적인 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정부를 운영하면 굉장히 통합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그렇게 치더라도. 저는 나름의 의미 있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이걸 무조건 비난하고 예. 싶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이렇게 막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분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아집이 될 수 있고요. 예. 이해운 지명자를 낙마시키고 직원들에게 갑질 안 하고 욕설 안 하는 정상적인 분들 중에 다시 고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복잡한 문제인데 정상적인 분들 중에 그러니까 다시 골라서 협의 없이 데리고 가면 그거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 남경필 지사를 한번 초청해서 어떻게 대연정을 성사시켰나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남경필 지사와 차 한잔 하시면서 그 노하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런 자리가 성사되면 저도 박수 치면서 칭찬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당내 쇄신파랑 자강파가 대결하고 있다.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 분석에? 아니요, 그건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네. 한쪽에서는 계속 쇄신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아직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이라서요. 그러니까 쇄신과 자강은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개가 예. 그 명태균 이슈 때 그 누구보다 가혹하게 오세훈 시장을 공격했거든요. 예. 그때 저 같은 사람은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엄청 편들고 방어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뭐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갈라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장해찬 부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